우리의 생활 속에서 쓸데없는 부분은 빼내고 빼낸 만큼 마음에 더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때를 벗기는 청소법은 따로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방안이나 집안이 어수선할 때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복잡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반대로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을 보면 괜히 기분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잖아요. 저는 최근에 미루고 미뤘던 옷방을 정리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으로 버리지 못했던 옷들을 모두 버리고 자주 입는 옷들만 남겨두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입을 옷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옷장을 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옷장을 열어보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오늘은 공간 청소가 단순한 정리를 넘어 우리 마음의 청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빛나는 인생 후반부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전문가 오키 사치코의 50이라면 마음 청소입니다. 저자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서 생활 마케팅을 배우고 무려 30년간 청소업체를 운영해온 진짜 청소의 달인입니다. 저자는 마음을 청소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나이 드는 방법을 터득하는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마치 오랫동안 방치했던 물건들이 쌓여 답답함을 주듯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정리되지 못한 감정과 생각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요? 이 책은 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복잡했던 마음을 비우고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맞이할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마음의 자리에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위한 마음 청소,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 사치코의 50이라면 마음 청소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글을 시작하며 50. 마음 청소를 한다는 것. 오늘 하루는 어땠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나름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나? 그렇지 못했나?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큰 실수를 저질러 자책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마음 청소다. 50 이후부터는 삶의 독소를 빼고 안과 밖의 균형을 잡기 위한 내적 디톡스가 필요하다. 마음을 청소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나이 드는 방법을 터득하는 일이다. 나이 들매 즐거움 중 하나는 어느샌가 무슨 일이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즐거움은 시간이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스스로 시간을 견뎌내며 마음을 청소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 나는 오래 살고자 애쓰지 않는다. 다만 하루하루를 몸과 마음 모두 알차게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한 사람이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은 자기 자신과 밀접한 생활 속에 숨어 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하루에는 생각보다 많은 행복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에게서 쓸데없는 부분을 떼어내고 그만큼 마음은 더 여유롭고 가볍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쓸데없는 부분은 빼내고 빼낸 만큼 마음에 더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청소와 정리정돈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지금의 우리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 후반부는 머리카락 휘날리며 정신없이 살아가기보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능숙하게, 아름답게, 조금은 멋있게 살고 싶다.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겪어낸 경험을 살려 밝은 노후를 향해 자신있게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50이라면 마음 청소를 해야 할 나이. 주변이 어수선하면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미니멀 라이프는 소유와 소비에 지친 현대인의 피로감을 반증하는 현상이다. 불필요한 것을 끊고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여러 본성 중 하나에 가깝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생활 전반을 정리하는 것은 50 이후 구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다. 세간의 관심이나 유행을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깨끗한 집에서 깔끔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분명 지금부터 조금씩 물건을 줄여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있던 자리를 정갈하게 정리해서 아름답게 떠나고 싶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너무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껴질 것이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 중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유품 정리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에 신경이 쓰이고 주변 환경이 조금은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고 심플하게 살고 싶다 라며 자기 주변부터 정리해볼 요량으로 잡다한 물건들에 손을 대보지만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마음이 부담으로 다가와 우울해지기도 한다. 실제로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다 심적 부담을 느끼고 여기에 갱년기까지 겹쳐 우울증 상태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있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생활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깔끔한 방에서 마음을 풍요롭게 하려고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정리정돈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버렸네 생각한다면 곤란하다. 여러분 방에 있는 물건은 여러분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그렇다면 좀 더 소중히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물건은 기간을 정해놓고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 89살의 나이에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약 10년에 걸쳐 조금씩 당신의 소지품을 줄여나갔다. 아버지가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자 두 평 남짓의 서재에서 책상과 의자가 사라졌다. 아버지 생전 마지막 가구는 침대와 몇 벌의 옷을 넣어놓은 옷장뿐이었다. 서류나 책은 당신 손으로 조금씩 처분하신 듯 30권의 역사서와 고전 전집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언젠가 차분히 읽으실 요량으로 즐겁게 모았을 그 책들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으로 내가 여름휴가를 보내고 나는 숲속집 책장에 꽂혀있다. 원래 물건에 집착하지 않은 담백한 성격의 아버지였기에 추억이 담긴 물건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자신에게서 분리하셨으리라. 반대로 물건에 집착이 강한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루에 하나씩 버리기를 목표로 조금씩 물건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떠나보내기 어려운 물건에는 나만의 원칙도 만들어 두었다. 이 원칙에 따라 작년에는 365개 이상의 물건을 줄일 수 있었다. 또 물건을 늘릴 때는 자기 나름의 원칙을 세워두면 점차 능숙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10년 후, 20년 후의 생활을 생각하며 물건을 줄여나가는 습관을 들이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짊어진 마음의 짐도 정리정돈할 수 있으리라. 때가 더 찌들기 전에 바로바로 관리하는 마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은 기쁨을 준다. 정돈된 공간만이 주는 고적한 단정함과 쾌적함은 찌든 마음의 주름을 편다. 가끔 자원봉사차 홀로 사는 어르신 댁에 방문한다. 물건이 넘쳐나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방을 보노라면 마음이 아프다. 정돈되지 못한 주변 환경은 나이가 들어 신체 기능이 떨어져 물건을 처분하거나 지저분한 상태를 해결할 만한 체력과 기력이 부족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더러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방의 모습은 다 다르다.
방은 지금까지의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정말 깔끔하게 사시네요 라고 듣고 싶은 법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어쩌면 어렸을 적 기억 때문인지도 모른다. 친척 중에 정말 깔끔한 것을 좋아하던 할머니가 계셨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의붓 어머니뻘 되는 분이셨는데 그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놓은 석유 난로에 나도 모르게 눈이 갔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할머니는 나를 위해 간단한 요깃거리를 만들어주셨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요리를 마치면 할머니는 곧바로 젖은 행주로 난로 전체를 정성스레 닦아내셨다. 그 손놀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그것은 할머니의 습관이었다. 잔열이 남아있을 때 때가 더 찌들기 전에 쓰고 나면 바로바로 관리해주는 습관. 할머니의 습관은 그로부터 수십 년 후 내가 독일에서 생활하기 시작할 무렵 깔끔한 것을 좋아하던 독일인에게 배운 습관과 같았다. 50년이나 세상을 먼저 살았던 동양의 할머니에게도 독일인과 똑같은 지혜가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의 익숙한 손놀림은 주방 앞 정원에 갸냘프게 피어있던 하얀 꽃과 함께 무더운 여름날의 그립고 아름다운 추억이다. 할머니가 청소를 좋아하셨는지 싫어하셨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취향보다는 인내와 성실함과 관련이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청소하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역시 중요하지 않다. 적어도 체력이 있는 젊은 시절부터 더러움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면 나이가 들어도 정갈하고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다. 50부터는 주변만 정돈해도 마음 청소로 이어진다. 본래 청소는 체력과 시간이 드는 일이다. 청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젊었을 때는 힘들게 느껴지지 않던 청소가 나이가 들면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게 느껴지는 법이다. 나이 50살을 넘어서면 앞으로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겁줄 생각은 없다. 길어야 한 세기를 살다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하지만 육체의 노화는 그 속도를 줄일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 준비체조로 나이가 든 후에도 할 수 있는 청소 방법을 지금부터 섭렵해야 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편이 확실히 습관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는 청소 전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다. 청소를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청소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청소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마음가짐이다. 우리 회사 매뉴얼 첫 페이지에 적혀있는 말이기도 하다.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깨끗하게 전체 청소를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청소 전문 회사의 정신이다. 한정된 시간에서 최대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스킬을 활용하면 쓸데없는 움직임이 사라지고 몸도 지치지 않는다. 이를 알고 있을 때와 알지 못할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청소하는 데 할애할 유무형의 자산이 충분하다면 걱정할 부분이 아니겠지만 말이다. 지금부터 깨끗한 공간 만들기의 달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술을 전수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청결하고 아름다운 방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도 아름답게 느껴져야 한다는 점이다. 아름답다는 말은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하고 청결한 방이 아름답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곳에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잊지 않기 바란다. 공간을 정리정돈한다는 것은 마음 청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마음의 때를 벗기는 청소법이 따로 있다. 50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의 4대 원칙. 지인 중에 50대 후반의 전업주부 A가 있다. 매일매일 몇 시간씩이고 청소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여기가 더러워졌네 싶으면 깨끗해질 때까지 몇 시간이고 빡빡 닦아낸다. 청소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칭 깔끔쟁이다. 하지만 실상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A의 집은 전혀 깨끗하지 않다.
청소 전문가인 내 눈에는 아무리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봐도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치고는 무언가 좀 부족하다. A는 청소할 때 자기 기준에 깨끗한지 아닌지만 신경 쓸 뿐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빡빡 문질러 닦은 부분만큼은 분명 깨끗하다. 하지만 그 주변은 어떨까? 다른 곳은 또 어떨까? 다시 말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다. A처럼 청소의 시간을 할애하고도 다른 사람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일은 사실 꽤 많다. 깨끗함을 좋아하는 독일인들도 청소가 좋다며 청소만 하는 사람을 청소 귀신이라 부르며 조롱하곤 한다. 가끔 간헐적으로 청소해도 항상 아름답고 청결한 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집안일을 잘한다며 존경받는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모든 기력과 체력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어머 깨끗하다 하며 감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사 능력은 높게 평가받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청소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랑은 아니지만 청소를 잘한다라고 자부할 수는 있다. 청소를 좋아하진 않지만 더러운 방보다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방에서 살고 싶다. 그 편이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집은 항상 고만조만 깨끗하고 쾌적하다. 언제 손님이 방문해도 집이 어질러져 있다고 당황할 일도 없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내가 꼭 준수하는 4가지 원칙이 있다. 1. 청소 도구나 세제는 간단하게 구비한다. 꺼내기 쉬운 정해진 위치에 놓는다. 청소 도구나 세제는 심플하게 최소한의 수량만 갖추도록 하자. 나는 청소 도구로는 먼지떨이, 청소기, 수건을, 세제로는 중성세제와 클렌저를 사용한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수건 하나로 어디든 청소한다. 마른 수건과 젖은 수건만 있으면 집안 어디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청소 도구는 사용한 후 그때그때 빨거나 관리한다. 다음번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2. 일상생활에서 더러움 빼기를 습관화한다. 사용한 물건을 쓱 한번 닦아준다. 평소에 생활하면서 무언가 행동할 때마다 더러움을 빼나가면 그래 해보자 하고 기합을 넣지 않아도 어느새 더러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독일에서 돌아온 이후 줄곧 이를 습관으로 삼아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청소 방법이 소중하다. 3. 같은 동작을 동시에 오랜 시간 반복하지 않는다. 5분 안에 제거되지 않은 더러움은 그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찌든 때는 몇 번에 걸쳐 닦고 문질러서 조금씩 없애나가는 편이 지치지 않는다. 50대에는 더러움은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라는 체관의 경지에서 무슨 일이든 담담히 받아들이는 일도 중요하다. 기름때와 물때를 동시에 닦거나 문지르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청소 비결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주방 기름때 청소를 한 후에 욕실 청소를 하면 상당히 피곤하다. 물과 기름은 청소 세계에서도 궁합이 안 좋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바닥을 닦는 동작과 유리창을 광나게 닦는 동작은 같은 날에 하면 몸이 매우 피로하다. 청소하기를 좋아하고 체력에 자신이 있다 해도 격렬한 동작을 무리하게 하면 몸과 마음 모두 고갈되기 마련이다. 문질러서 광을 내는 청소와 그냥 닦는 청소는 따로 구분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4. 청소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한 군데만 5분 이내를 모토로 삼는다. 쓱 닦기만 해도 70%의 더러움은 제거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특히 넓은 장소, 체력이 필요한 장소는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시간을 분배해 청소한다. 시간도 수고도 들지 않는 더러움 빼기 3종 세트. 매일 우리 집 청소는 닦아내기만으로 끝난다. 바닥은 일주일에 한 번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신경 쓰이는 곳만 청소기를 돌리거나 닦아낸다. 정말 그것만으로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돌아온 이래 항상 유지하고 있는 습관은 바로 더러움 빼기 3종 세트다.
평소에 생활하며 무언가 행동할 때마다 더러움도 같이 빼나간다. 그러면 그래 해보자 하고 거창하게 기합을 넣지 않아도 더러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는 청소 달인이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1. 청소 도구를 사용한 후에는 한 번 닦는다. 2. 더러워지면 그 즉시 닦는다. 3. 더러움은 발견 즉시 처리한다. 더러움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쌓여가다 결국 찌든 때가 된다.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인 상태일 때 처리하도록 하자. 나는 오늘 아침에도 바쁜 주방일을 막 마치려는 찰나 식기세척기 세제를 바닥에 쏟고 말았다. 하지만 그 즉시 닦아내기를 실천했다. 덕분에 2분 정도의 걸레질로 바닥은 다시 반짝반짝 윤이 났다. 고작 2분 만에 바닥의 더러움도 바닥 청소도 줄어든 셈이다.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 마음이 가벼울 것만 같았다. 바닥 청소가 마음 청소로 이어진 것이다. 시간도 수고도 들지 않는 더러움 빼기 3종 세트를 습관화하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더러움이 늘어가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을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얼굴을 씻듯 더러움을 빼나가는 청소가 하루하루의 당연한 생활 습관이 된다면 당신의 미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청결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청소의 기본 동작은 털기, 쓸기, 닦기, 광내기다. 이 4가지 동작이 기본이다. 피로하거나 체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청소의 비결은 이 4가지 동작을 항상 동시에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더러움 빼기 3종 세트를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면 매일 하는 청소는 닦기만으로 충분하다. 더러움이 찌들 때까지 방치하면 시간과 체력을 요하는 광내는 동작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청소를 손쉽게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공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지 궁리하고 더러움을 쌓아놓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자, 이제 더러워지면 즉시 닦아내자. 광내는 동작이 필요해지기 전에 말이다. 그러면 청소가 닦기만으로 끝난다. 청소 줄이기는 닦는 동작에서 시작된다. 화장실은 편안함의 상징, 삶의 품격을 드러낸다. 70대 노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오래된 주택가의 난로가에서 구운 떡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노라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다. 슬슬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화장실에 잠시 들렀다. 나무 문을 연 순간 너무나 불결한 화장실 상태에 지금까지의 여유로운 기분은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실례되는 말이지만 정말 변소를 재현해 놓은 상태였다. 북향의 화장실은 어두침침했고 변기를 덮어놓은 커버와 바닥 매트는 축축해서 사용하기 꺼림칙한 정도였다. 나는 작은 창을 조금 열어놓고 더럽고 축축한 수건을 제대로 걸고 화장실 휴지 끝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놓고 흐트러진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화장실에서 나왔다. 화장실이야말로 그 집의 결정적인 전모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자 아름다운 삶의 척도다. 독일에서도 물을 자주 사용하는 곳의 청결함과 쾌적함이 그 집에 사는 사람과 삶의 품격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체력이 떨어져서 화장실까지 청소할 여력이 없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 화장실 역시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자주 닦고 환기하는 등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약간의 주의와 손만 있으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다. 1. 사용할 때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옆에 비치해 놓은 손잡이 달린 변기솔로 변기 안쪽을 닦는다. 더러워지면 그 즉시 처리한다. 세면대에 묻은 물은 그때그때 닦아낸다. 2. 일주일에 한 번. 변기 커버나 바닥 매트를 빨고 슬리퍼 뒷면을 자주 닦는다. 또 화장실 벽이나 바닥의 더러움은 악취의 근원이다. 일주일에 한 번 뜨거운 물로 벽과 바닥을 닦아낸다. 50부터 익혀두면 좋은 마음 청소의 원칙.
마음 청소의 기본은 이것.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은 방이 얼마나 깔끔한 인상을 주는지 아는가? 또 청소하기 쉽다는 사실도 아는가? 물건을 두지 않은 바닥은 구석구석 청소가 잘 되어 깨끗하고 깔끔하다. 물건에 발이 걸려 다칠 일도 없으니 병원비가 들지 않아 돈이 모인다고 한다. 바닥에 물건이 없으면 청소하기 편할 뿐 아니라 시각적 쾌적함의 효과가 배가 된다. 방도 더 깨끗하고 넓게 보인다. 물건을 두지 않은 바닥을 보면 마음도 안정된다. 그야말로 여유로움 그 자체다. 노후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꼭 체득해야 하는 최우선 습관이다. 당신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가? 방 전체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술술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다. 집안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두는 일은 본인 외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생활의 예행 연습이기도 하다. 나는 때때로 방 곳곳에 있는 서랍이나 수납함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떠올리며 두뇌 훈련을 한다. 독일 사람의 삶에는 정리정돈이 인생의 반이라는 정신이 깊게 뿌리박혀 있다. 독일 사람에게 정리정돈은 인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테마다. 방안이 정리정돈되어 주변에 쓸데없는 물건이 없으면 인생이 쾌적하고 청결하고 알찬 삶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에게는 좋은 물건을 몸에 두르기보다 방안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인생의 테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 방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실히 알아두면 초조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 필요한 것 외에 되도록 소유한 물건이 적은 편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안하다. 물건이 적은 편이 마음의 망설임도 적어 항상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다. 실제로 주변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어떤 거로 하지 등과 같은 망설임이 생겨나고 정신이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건에 둘러싸여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물건을 없애버리라고 한다면 이는 굳은 결심이 없는 한 평범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50대 지인 중에 쓸모없는 물건을 줄여 심플하게 살고 싶다라며 갑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있다. 일단 시작했지만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그 결심이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우울해지고 말았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다 보니 마음의 부담이 생기고 50대 갱년기까지 겹쳐 우울증이 생긴 것이다. 마음 청소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50대 초반에 부모님을 잃었다. 아버지 어머니와의 영원한 이별. 두 분이 물건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일은 그 후 내 삶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무력이 전혀 없던 아버지는 평생 소유한 물건이 별로 없었다. 반면 물건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했던 어머니 주위에는 물건이 넘쳐났다. 대조적인 삶이었지만 두 분 모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물건을 거의 남기지 않으셔서 마음 편히 유품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두 분에게 감사한다. 더불어 존경의 감정을 느낀다. 그런 부모님을 본받아 나 또한 나만의 방법으로 넘쳐나는 물건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원칙은 3가지다. 1. 하루에 1가지씩 물건을 줄인다. 안 신는 신발, 오래 입어 낡은 의류, 망가진 물건 등을 의식적으로 처분한다. 요즘에는 하루에 2개 이상으로 늘어 물건을 처분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 소중하게 쓰던 물건을 떠나보낼 곳을 생각한다. 지금 잘 쓰고 있어 아직은 떠나보낼 수 없고 버리고 싶지 않은 물건은 줄 상대를 정해놓는다. 참고로 나의 마이센 식기들은 식기 선반째로 줄 상대가 이미 정해져 있다. 3.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인지 평가한다. 대부분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다.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하루에 1가지씩 물건을 줄여나가는 습관을 들인 지 어느덧 10년 가까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은 커피잔 하나를 깨트려도 한숨 짓지 않고 오히려 물건을 하나 더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할 수 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생각한다면 물건이 없어졌다고 우울해하기보다 하나의 추억으로 마음에 담아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식기나 가구 등 지금 당장 떠나보낼 수 없는 물건은 줄 사람에게 의향을 확인한 후 이미 갈 곳을 정해놓았다. 갈 곳이 이미 정해진 물건과 함께하는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충만하다. 50이라면 익혀두어야 좋은 마음 정돈의 원칙. 물건을 줄여 방이 일시적으로 깨끗해진다 해도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행동의 원칙이 중요하다. 내가 실행 중인 원칙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의 손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까지 이 4가지 원칙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1. 무언가 꺼냈으면 제자리에 놓는다. 2. 문이나 서랍을 열었으면 반드시 다시 닫는다. 3. 무언가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줍는다. 4. 단추를 달거나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한 수리 등은 일주일 이내에 처리한다. 물건을 줄여도 그만큼 더 무계획적으로 다른 물건이 늘어난다면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나름의 장보기 원칙을 정했다. 정해진 위치, 정해진 콘셉트, 정해진 양을 준수하고 실천하면 2번 다시 집에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이 넘쳐날 일이 없다. 1. 신선도가 중요한 생선은 그날 먹을 양만큼만 산다. 2.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조미료나 일용 자판은 미리 개수를 정해 반 정도 쓰면 채워놓는다. 3.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지 않는다. 4.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 자문자답한다. 5. 무료 경품이나 샘플에 손을 뻗지 않는다. 6. 신발이나 속옷 종류는 얼마만큼 버릴지 먼저 결정한 후 산다. 오키 사치코의 50이라면 마음 청소 어떠셨나요? 미루고 미뤘던 책장 정리 혹은 계절이 지나도록 옷장 한 편을 차지하고 있던 옷들부터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씩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묵은 감정들도 함께 정리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설렘과 기대가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